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지금 시청하는 이 시간에는 근무 시간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거예요. 그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소정, 글자가 그림같이 생겼죠? 제부수예요. 자기 자신이 부수예요. 이거는 그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솥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이렇게 3개 달려 있고 이 발이 3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이게 딱 있어요. 2개가 이게 그림에 자전에 보면 이렇게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발이 셋, 그다음에 귀가 2개 달린 솥 모양을 본뜬 글자. 이건 자기가 부수예요. 전형적인 이거는 상형 문자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제 사자성어를 보자면 여기 소정에다가 뒤에 발독자를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형세세자를 쓰면 정족지세.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솥 발처럼 셋이 맞서 대립한 형세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그래서 솥정 그러면은 솥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이제 상형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손잡이, 이게 귀가 달려 있다, 이렇게 2개가 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솥정도 의외로 그 이름자에 많이 써요. 솥의 의미가 밥을 끓여 먹는 거잖아요. 물론 밥 아니 국도 끓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밥을 할 때 솥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밥이 워낙 귀하고, 그러니까 쌀이 귀하고 그러니까 굽는 일이 다반사했을 때 이 밥을 솥에다가 제대로 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 끼니마다 굶지 않고 잘 먹고 이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솥정자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름자에서. 아니면은 또 벼화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벼라는 거는 곧 쌀이고 익히면 밥이잖아요. 굶지 말라고 그 쓰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제가 여러 사람에게 만나면은 이름을 갖고 이제 한자가 뭘 쓸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곡식과 관련돼 있다. 내지는 이제 곡식 관련돼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화가 들어간다든가 이것처럼 솥의 의미는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끓여 먹는데 굶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글자를 많이 쓴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에 이제 쓰신 분들 그 말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솥정은 솥의 모양을 본뜬 건데 다리가 3개라 하면 우리가 보통 겨울에는 아궁에다 이제 불을 떼잖아요, 솥을. 근데 이거는 발이 달려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아궁이는 아니고, 예를 들어 여름날 같은 경우에 마당에다 놓고 솥을 걸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아궁에다 불 떼면 방이 얼마나 절절 끓겠어요. 이 바깥에 마당에서 이제 해 먹을 때 그런 솥 모양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럼 2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절찰. 절 그러면은 요즘 우리 그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딸려요. 잘 몰라요. 보면은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은 고려시대 때 사찰을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알겠지 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이게 그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그러면은 이게 절찰이 이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절찰이니까 이거 사찰이면 뭐 절이지 이제 이렇게 금방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찰을 짓고 이렇게 써 있길래 그럼 사찰이 뭐니 그랬더니 감시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찰 뭐 이런 거 어디 이렇게 사찰했을 때 조사할 사자에다가 살필 찰자를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단어를 연상을 했을 때. 근데 사찰이라 하면 이제 절을 의미하는 건데도 문맥상 그러면 그게 맞지를 않는데도 이 사찰이라는 말이 절이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절배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절하는 거고, 이건 똑같이 소리가 같다. 절배 할 때
이 절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뜻은 다르죠. 이 앞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스님이 머무는 곳,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불공도 드리고 하는 그 절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꾸벅 절하는 거고, 엄연히 달라요. 한글은 같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절찰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게 본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죽일살에도 나오잖아. 이게 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면 설명이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죽일살에서 이미 좀 설명해 드렸지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무를 찢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풀을 베듯이 베어내서 죽인다 뭐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모른다고 그럼 치면은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베일 예자예요. 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낫으로든 칼로든 이게 베는 걸 말하는데 옆에 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칼로 베고 나무를 칼로 찍어내고. 그러면 만약에 예초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풀들이 탁탁 잘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절찰은 스님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절도 있지만, 절이란 뜻도 있지만 대표 훈음이 찰나라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 찰자가 짧은 시간, 그래서 찰나다, 아주 짧은 시간을 찰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뒤에다가 어찌나자를 쓰면은 이 글자는 어찌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랑 같이 결합이 돼서 찰나 그러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절이란 뜻이 대표 훈음이지만은 짧은 시간이란 뜻도 있다. 찰나, 우리 귀에 익숙한 거 사찰, 고찰, 찰나 이런 식으로 이 찰자가 여러 가지의 뜻 단어로도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칼로 베는데 베어 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를 베든 아니면 요거는 벨예라고도 하지만 풀벨예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풀을 베든 나무를 찍어내든 이거는 한순간에 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칼로다가 이게 풀을 베는데 이게 뭐 몇 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나무가 아닌다면은 이게 칼로 만약에 벤다 할 때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탁 벨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짧은 시간 안에 다 벨 수 있는 그거를 말하잖아요. 여기에 칼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뭐 어려울 거 없고, 이 위에 벨 예자 같은 경우에도 풀을 베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가위 모양을 본뜬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위 모양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전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풀을 베기 위해서 만든 가위 모양이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절이란 뜻이 대표 훈음이지만은 짧은 시간이란 뜻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빛날 혁. 이 빛날혁도 마찬가지로 이름자에 주로 쓰이고, 빛날혁이 대표 훈음인데 붉은 모양, 또 아니면 위세가 아주 성한 모양 뭐 이런 거라든지 깨닫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할 때 혁자를 이거를 써요. 이름자에 쓰여요. 그럼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불굴적이에요. 불다라는 게 불굴단도 있고 불굴단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굴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굴혁, 여기 빛날혁이 아니라 불굴적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불굴적 이거 말고도 뭐 불굴주도 있고 많죠. 불다라는 게. 그러면 이 불굴적은 왜 그 도자기를 이제 구울 때 그 가마터에 이렇게 도움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도자기를 굽게 해서 엄청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을 많이 떼잖아요. 장작을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막 떼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주변에 벽돌 같이 생긴 게 도움이 그 입구에 하도 불을 떼니까 그게 붉게 완전히 뻘겋게 달궈진 모습을 말한다. 그리고 그 타는 그 장작,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빛난다라는 거는 지금 똑같은 글자가 반복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다라는 게 활활 장작불이 타는 모습인데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아주 그 모습이 성한 거를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난다라는 거 하나만 있어도 헐헐 타오르는 모습이 빛나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헐헐 타올라서 이렇게 붉은 모양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이제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름자에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단어로는 뭐 우리 귀에 익숙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성시의 그 박시성을 가졌을 때 그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할 때 혁자를 이걸 썼구나. 그냥 그렇게 간단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세자 여기서 마치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